부산 더샵 리오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사는 포스코 ENC고요. 엄궁 재개발 3구역이죠. 사상구에서 첫 번째로 분양을 하는 이 더샵 브랜드고요. 위치가 이 엄궁동 132번지, 세대수가 1305세대고 조합 공급 등을 제외하고 분양이 866세대, 타입이 59, 72, 84. 주로 소형 평형대 위주로 분양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수요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건축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11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29층도 뭐 고층이긴 한데 이 대지 레벨이 플러스 58레벨 정도가 됩니다. 자 대지 중심으로 측정했을 때 그렇고, 이 사이트 특징이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낙동강까지의 거리가 1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조망이 중고층 이상은 가능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낙동강 수면이 해수면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죠. 그러면 지금 대지 레벨이 58레벨이면 이 58m 정도 위에 떠 있다는 얘기고요. 뭐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아파트 20층 이상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29층이지만 사실 플러스 20층을 더하면 약 49층. 그렇게 따지면은 북항에 있는 을랑섬의 74하고 유사한 조건이 되게 되죠. 낙동강 측으로의 어느 정도 원거리지만 유리한 조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리오몬트, 리오가 이제 스페인어로 강이라는 뜻이고요. 몬트가 자 라틴어 어원이 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몽블랑이라든지 뭐 몽쉘미셸 이런 것도 다 이제 산이라는 뜻인데, 자 그다지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자 그런 접두어에 이 몽트라는 게 다 붙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산이라는 요소가 있고 이 강이라는 요소가 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볼 때에 이름에서 이 아파트가 가지는 특징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다. 도시개발 축상의 영향력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이 강동권 개발축에 포함이 되는, 도시개발 주축에 포함됩니다. 덕천, 사상, 하단. 자 강동권 개발 계획을 보시면 여기 덕천, 사상 스마트시티 그리고 하단역 다대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부산 도시기본계획 2040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4대 혁신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신산업 혁신축 덕천, 사상, 하단에 들어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 주요 거점인 사상과 하단의 연결선상에 대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하단과 사상이 다 도심입니다. 도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 이 도심과 도심은 주거의 용도라기보다는 업무시설과 산업시설의 용도를 가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엄궁동 쪽이 사실상 이 개발 축상에 이 분포를 하고 있는 업무산업상의 영향력에 따른 배후 주거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 주축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포텐셜을 가진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신성장 혁신축 하단 도심과 사상 도심을 연결하는 이러한 연결 축상이 아까 다이어그램상으로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 물리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사상 하단선이죠. 2026년도에 개통 예정 가운데 있고, 당 사이트 부지는 이 사상 하단선의 지하철 역사로부터 상당히 인접해 있는 부지죠. 자 사상 하단선 엄궁역이고요. 엄궁역에서부터 도보로 3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5분 내에 도달이 가능한 아주 유리한 지하철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교통 여건을 또 말씀을 드리면, 이 고속도로 접근성을 보시면 남해 제2고속지선이 있는데 강서로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면 방향, 부산의 중심으로도 이동이 가능한 이제 그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면 방향으로 차를 올라태울 수 있는 부분까지 이 3.8km, 뭐 시속 60km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4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접근성도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뭐 다른 컨텐츠 때문에 이쪽 지역을 언급을 할 때에 어떤 분께서 이제 강변대로도 고속도로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고속도로로 볼 수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신호 체계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정의를 내리는 고속도로는 중간에 신호 체계가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해 제2고속지선만 인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3.8km로 고속도로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거는 현황교통이고요. 향후에 증설이 되게 되는, 개설이 되게 되는 신설 고속도로 2개가 있습니다. 부산 도시기본계획 2040에 따르면 중심지 체계상으로도 이 부산의 중심이 점점 서측으로 이제 서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 확장되는 서측과 기존의 무게 중심이 쏠려 있었던 이 동측 부분과의 연결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신설이 되게 됩니다. 여기 B라고 되어 있는데 사상 해운대 간 고속도로가 신설이 되게 되죠. 남해 고속지선에서부터 부산 울산 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는 22.8km 구간에 굉장히 긴 고속도로가 신설이 되게 됩니다. 시행 완료는 2028년이기 때문에 계획대로만 된다면 아파트가 준공될 때는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고속도로 노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도로 접근성에 더해서 이 고속도로의 활용도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미래 고속도로로 인한 호재가
있다. 이어서 교통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엄궁대교하고 이 승악터널이 신설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측과 서측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서 이 대저대교, 사상대교, 엄궁대교 이 세 개 다리가 신설이 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일 밑에 있는 이 엄궁대교 사이트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신설되는 교량이기 때문에 이 서측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동측 같은 경우는 이 승악터널이 신설이 되게 되면서 부산 북한까지 바로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거리가 단축되게 되는 이제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교통상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 사상 드림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이트 바로 북측에 위치를 하고 있는 사상공단이죠. 이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 이 사업지인데, 자 여기가 이제 시행기간 자체가 2025년까지 활성화 구역이 조성이 되고 2030년까지 기반시설과 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준공이 된 후에도 계속 개발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릴게요. 토지이용 계획도인데 기존의 노후공단이 재생이 되게 되면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한 주변의 낙수 효과로 인해서 기존의 노후 산단의 업체들이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업체들로 전환이 되고 또 밀도가 증가되게 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 제2청사가 여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확정돼 있고요.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자, 연면적이 총 9만 평이고 지하 5층, 지상 14층, 그리고 31층 두 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부산시청 일부 부서, 그리고 부산연구원, 부산관광공사 등등 해가지고 17개의 기관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러한 유관부서들과 관련돼 있는 그런 업체들이 또 들어올 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 주변에 여기 보시면 상업시설 존이 있죠. 이런 가로들이 또 활성화가 되고, 시청사와 관련해서 아까 혁신축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4차 산업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한 산업단지 밀도 증가로 인해서 바로 아래 위치를 하게 되는 이 엄궁동 쪽의 주거시설이 하나의 배후시설로 수요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수변 조망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거리가 1km 정도이기 때문에 바로 강에 붙어있는 이제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만,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지 레벨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낙동강 측으로의 조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세대들이 있다. 이 낙동강의 특징이 이 한강보다 넓습니다. 한강이 하상폭이 제일 넓은 곳이 1km 정도가 되는데, 이 낙동강 같은 경우는 1.3km 정도 되기 때문에 하상폭이 굉장히 넓죠. 하상폭이 넓다는 거는 거리가 어느 정도 멀더라도 이 높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충분히 낙동강 조망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낙동강이 해수면 레벨하고 같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보면 이 사이트는 대지 중심 레벨이 플러스 58레벨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약 22개층 정도의 높이가 베이스가 되고, 그 위에 29층이 추가로 쌓이게 되면 거의 뭐 49층, 50층, 심지어 51층 정도의 높이가 이 아파트 최상층에 위치하는 세대 같은 경우는 동일한 높이가 되기 때문에, 중층 이상의 세대에서는 현재 앞에 뭐 가리는 이제 그런 고층 건물도 없기 때문에 이쪽의 개발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 낙동강으로의 조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브랜드의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 더샵 브랜드가 부산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는 더샵 브랜드 외에도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위주로 이렇게 좀 뽑아 놓은 거고요. 자, 현재 리오몬트 같은 경우는 사상구에서는 최초로 들어가는 더샵이기 때문에 이 더샵 브랜드의 희소 가치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브랜드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 증가, 그리고 준공 이후의 가격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엄궁동 내의 유사급수 아파트들을 좀 살펴보시면 2010년도에 준공을 한 이 엄궁 롯데캐슬 리버 이후로 이 17년 만에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희소 가치를 가지게 되고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84 중간층 기준으로 약 5.8억 수준이죠. 평당 1,700만 원인데, 자, 오래된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 가격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최근에 이 공사비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후에 분양하는 부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의 평당 분양가가 당연히 2천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1,700만 원 정도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강점 위주로 5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강동권 개발 주축, 그러니까 부산 도시기본계획 2040에 따른 이 신산업 혁신축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상 하단 거점의 배후 위치에 따른 수요를 받게 되고, 또 직접적으로는 이 두 거점이 연결되는 물리적 선상에서 교통 인프라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말씀드렸던 도시개발 축상의 영향력의 이 연장선이긴 한데, 자, 신설 교통 인프라인 이 사상 하단선의 신설 역사인 이 엄궁역까지 접근성,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부산이 서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감에 따라서 동서측의 교통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설되는 이 고속도로 가운데 하나인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 신설로 인해서 동부산까지 연결이 되고, 자, 그리고 엄궁대교와 숭악터널로 서부산으로의 진출과 부산 북한까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는 점이 교통상에 더해지는 강점으로 보여지고요. 자, 세 번째, 이 사상 드림 스마트 시티 조성, 특히 서부산 행정청의 이전으로 인해서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사상공단이 지식산업과 R&D 그리고 소재산업 등의 업체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요를 받게 될 수 있다. 자, 네 번째, 자연 요건으로는 이 하상폭이 한강보다 더 넓은 낙동강 조망에 있어서 대지 레벨이 해수면보다 60m가량 높은 지대에 위치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중층 이상의 세대에서는 어느 정도 수변 조망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라는 점.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이 더샵 브랜드의 희소성이 적용이 되는 지역이고, 특히 엄궁동의 17년 만에 신규로 준공이 되는 아파트라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된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적인 메리트를 지닌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